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리을 라 로시푸코 프랑스와 라로시푸코 프랑스와 1747년부터 1827년 교육자, 사회개혁가. 그가 리앙코르에서 세운 시범농장은 프랑스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가난한 군인들의 자식을 위해 설립한 공예 학교는 1788년 루이 16세의 후원을 받는 애국 소년 학교가 되었다. 귀족계급 대표로 1789년 산부해에 나간 그는 7월 18일 의회의 의장이 되어 왕당파의 이익을 옹호했다. 노르망디 육군 사단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는 루앙의 루이 16세 피난처를 마련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루이 16세를 돕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1792년 8월 파리에 왕궁이 함락되고 난 뒤 영국으로도 피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1799년에야 프랑스로 돌아왔다. 라 루시자클랭 앙리디 베르기에르 라 루시자클랭 앙리디 베르기에르 1772년부터 1794년 1793년 10월부터 빵대 반혁명 반란군의 사령관으로 혁명군대에 맞서 싸웠으나 이듬해 전사했다. 라멧 샤를드 1757년부터 1832년 군인이자 정치가. 미국 독립전쟁 1775년부터 1784년에 참전했으며 아르투아의 귀족 대표로 산부해에 진출했다. 입헌군 주제를 지지한 그는 1791년 8월 10일 공기로 인해 왕정이 붕괴하자 외국으로 망명했다. 라메 알렉산드르 두 1760년부터 1829년 귀족 출신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다. 형제인 샤를 테오도르와 함께 미국 독립전쟁 때 식민지 편에 서서 싸웠으며 프랑스로 돌아온 뒤 기병대 대령이 됐다. 1789년 5월 5일 소집된 산부의 귀족 대표로 선출됐으나 6월 25일 제3신분회에 가담했다. 국민의회가 인권선언 초안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했고 봉건제 폐지와 루이 16세의 절대왕권을 제한하는 조처들을 지지했다. 그해 9월 3주파로 불렸던 라멧 바르나브 기포르는 귀족계급이 독자적인 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다. 1791년 봄부터 이들은 비밀리에 왕실의 자문 역할을 했다. 1791년 6월에 루이 16세가 외국으로 탈출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은 세력을 모으기 위해 자쿠벤 클럽을 탈퇴하고 폐양 클럽을 만들었다. 1792년 10월 1일 소집된 입법의회에 진출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의회 내의 폐양 클럽 회원들을 조종해 자쿠벤 클럽에 맞섰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벌어지자 북부군대의 장교로 참전했지만 1792년 10월 8월 10일 프랑스 왕정이 무너진 뒤 라파에트와 함께 외국으로 탈출했다. 3년 남짓 오스트리아에 억류되어 있다가 1796년 함부르크에 자리 잡았으며 나폴레옹이 집권한 뒤에는 프랑스로 돌아가 1800 주지사로 일했다. 라보 생테티엔 장폴 1744년부터 1793년 개신교 목사, 출신의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초기에는 입헌군 주제를 지지했으나 국민공예에서는 공화정을 지지했다. 국왕의 재판에서는 민중회의 상소를 주장했고 지롱드파의 12인 위원회에 참여했다.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달아났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라부아지에 앙뚜안 루랑 1744년부터 1794년 근대 화학을 창시한 프랑스의 화학자. 1768년 징세 청부조합에 들어가
정식 직원이 되었고 1775년에는 탄약국장으로 임명되어 화약의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켰다. 1789년 3부회가 열리자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원들의 강령을 초안했고 파리 꼬민 위원으로 활동했다. 폐왕클럽의 가장 적극적인 재정 후원자였던 그는 징세 청부인이란 전직 때문에 자주 공격을 받았다. 1787년 기아로 인한 유랑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파리에 장벽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자 공격은 더 거세졌다. 1794년 5월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27명의 다른 징세 청부인들과 함께 처형됐다. 라스루스, 마르크 다비드 알뱅 라스루스 마르크 다비드 알뱅 1763년부터 1793년 입법에 의해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보안위원회와 제1차 공안위원회의 위원이었으나 지롱드파로 기소되어 처형당했다. 라카날 조제프 1762년부터 1845년 교육자이자 국민공예 의원, 프랑스 혁명기 동안 교육제도를 개혁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1792년 국민공예 위원으로 선출되어 공립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교육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라카날은 1794년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 정권이 몰락한 후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됐다. 1815년 제2차 왕정복고 이후 국왕을 살해한 국민공예 의원으로 공표되어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1834년에 돌아왔다. 라코스트 엘리 1745년부터 1803년 의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 1794년 11월 보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공포정치가로 체포되어 투옥됐다가 사면된 후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라콩브 클레르 1765년부터 1798년 배우 1792년 지방에서 파리로 올라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 시민협회를 주도하고 자쿠르와 격앙파를 지지했다. 1794년 3월 에페르파 지지자로 체포됐으나 곧 풀려나 다시 배우로 돌아갔다. 라크루아 세바스티앙 1768년부터 1794년 변호사, 파리의 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한 혁명투사들 중 한 사람. 라크르텔 장샬 도미니크 1766년부터 1855년 프랑스 혁명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역사가이자 문필가, 폐왕클럽의 회원이었으며 신문에 루이 16세의 재판과 죽음을 보도하면서 군주제에 대한 공감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제1제정 때 역사를 저술하기 시작했고 파리 문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그의 책들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씌어지기는 했지만 역사가로서의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클로 쇼데르로 드 1741년부터 1803년 군인이자 작가, 1782년 궁병장교 시절 발표한 첫 번째 장편소설 위험한 관계 레 리앙성 당저러스로 명성을 얻었으며 1700
1788년 오를레앙 공작 필립 오를레앙의 비서가 됐다. 초기 자코벤 클럽 회원이었던 그는 루이 16세의 바렌 탈주 사건 이후 공화주의자가 됐다. 1794년 3월 오를레앙 파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풀려나 여생을 군대에서 보냈다. 라파예트, 마리 조셉 라파예트 마리 조셉 1757년부터 1834년 귀족 출신의 장군이자 정치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식민지 편에서 싸웠으며 이러한 경력 때문에 신구 두 세계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1789년 3부에 귀족대표로 참여했고 제3신분회가 3부회를 국민의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제3신분이 취한 여러 조치들을 지지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이 있고 하루 뒤인 7월 15일에 새로 조직된 파리 국민방위대 사령관으로 선출됐다. 10월 6일 성난 군중이 베일을 사유 군장을 습격했을 때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구했고 왕의 가족들을 파리까지 호위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이듬해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는 혁명의 급진화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와 공화정의 등장을 두려워했다. 그는 1791년 7월 17일 군중들이 샹드마르스에 모여 왕의 폐위를 요구했을 때 국민방위대의 발포를 명령하여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샹드마르스의 학살로 그의 인기는 추락했고 8월에 국민방위대 사령관직에서 물러났다. 1791년 12월 메스 주둔권 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는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 급진적 혁명 세력을 탄압하고 왕권을 회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792년 8월 10일 민중봉기로 왕정이 무너진 후 오스트리아로 피해 1797년까지 그곳에 포로로 영유되어 있었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잡자 프랑스로 돌아왔다. 루이 18세 때는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1830년 7월 국민방위대를 지휘하여 샤를 10세를 타도하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랑발 부인 프린세스 드 랑발 1749년부터 1792년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한 친구 프랑스 혁명 때 앙뚜아네트의 반혁명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군중들에게 참수당했다. 1767년 랑발공 루이 알렉상드르 스타니슬라스 드 부르본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남편이 죽었다. 1770년 루이 왕세자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혼한 뒤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았다. 랑발 부인은 왕비의 절친한 친구이자 왕비의 시녀장이었다. 1789년 10월 왕가가 파리로 옮겨온 후 그녀의 살롱은 이미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민 의회 안에 왕당파 동조 세력과 어울려 음모를 꾸미는 장소가 됐다. 랑발 부인은 왕비가 프랑스의 적국인 오스트리아와 은밀히 내통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 의심받았다. 1792년 8월 10일 왕정이 무너지자 왕비와 함께 탕플 감옥에 갇혔다가 8월 19일 라포르스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왕정에 반대한다는 선서를 거부해 9월 3일 성난 군중에게 넘겨져 참수당했다. 군중은 그녀의 머리를 창 끝에 달아서 왕비의 창문 앞에 세웠다. 랑쥔의 장드니 랑쥔의 장드니 1753년부터 1827년
자코벤 클럽의 전신인 브루타뉴 클럽의 창설자 중 한 사람, 여러 개혁에 참여했으며 국민공예에서는 지롱드파에 가담했다.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달아났다가 78개월 후 국민공예에 복귀했다. 총재정부 시기에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됐고 나폴레옹 시기에도 정계에 남아 활동했다. 랭데 장 바티스트로베르 랭데 장 바티스트로베르 1744년부터 1825년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공포정치 시기 1794년부터 1794년의 공안위원회 위원 프랑스 군대의 보급체계를 조직했고 공안위원회가 시행한 통제경제의 대부분을 관장했다. 17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에서 지롱드파를 국민공예에서 몰아넣는 데 기여했으며 7월 10일에는 자코벤이 대부분인 제2대 공안위원회에 재선됐다. 10월에는 군수용 식량과 물자를 징발할 중앙식량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위원회는 곧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과 분배를 대부분 통제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통제경제의 종결을 기대했고 반혁명 혐의자에 대한 탄압을 비난했으며 파리 민중의 요구에 거의 공감하지 않았다. 공안위원회에서 자주 로베스피에르파와 대립하였으나 테르미드르 쿠데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799년 6월 총재정부의 무채무장관으로 임명됐으나 11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자 정계에서 은퇴했다. 레드레르 피에르 루이 1754년부터 1835년 재원의회 의원으로 주로 재정 문제에 관여했다. 루이 16세가 천형된 뒤에는 한때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 뒤 경제학 교수 등을 지내다가 총재정부 시기와 재정기에 다시 정계에서 활동했다. 왕정 복고 시대에는 불우하게 살다가 7월 왕정 시기에는 상원 의원을 지냈다. 레스코플레리오 장바스티 에드몽 레스코플레리오 장바티스트 에드몽 1761년부터 1794년 브리셀 출신 혁명기 파리의 시장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의 주선으로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을 맺은 뒤 1794년 혁명재판소의 검사 대리에 지명됐다. 1794년 5월 공안위원회에 의해 파리 시장이 지명되어 국민의 대리인 파양과 함께 로베스피에르파 고민을 주도했다. 테르미드르 쿠데타 직후 로베스피에르를 구하려 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처형됐다. 레오폴드 2세 레오폴드 2 1747년부터 1792년 1790년 형 요제프 2세 D를 잃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헝가리 왕 겸 오스트리아 대공이 됐다. 유능한 계몽군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처음엔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1751년 루이 16세의 바렌탈주 사건 후 프로이센과 함께 루이 16세의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필리츠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기 2개월 전에 사망했다. 로베르 프랑스와 1762년부터 1826년 변호사이자 곡물 잡화 상인 혁명 초기의 아내인 드켈라리와 함께 신문 멜퀴르 나시오나를 발간하여 공화주의 확산에 앞장섰다. 로베스피에르 오게스텐 1767년부터 1794년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이자 국민공예 의원 테르미드르 쿠데타 때 형과 함께 처형당했다. 로샹보 장바스티 로샹보 1725년부터 1807년 군인 1781년 프랑스군을 이끌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해 영국군을 물리치도록 도움으로써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다. 프랑스에 돌아온 뒤 알자스 지방의 사령관이 됐으며 프랑스 혁명 때는 북부 군대를 지휘했다. 1791년에는 프랑스의 육군 원수가 됐으나 공포정치 시기에 체포됐다. 로시뉴 장 안투안 1759년부터 1802년 파리 상킬로트 출신의 장군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과 1792년 8월 10일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93년 장군으로 임명되어 롱상과 함께 방데발란 지나블루에 파견됐고 이어 라로셸 연안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체포됐다가 사면된 후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에 연루되어 다시 투옥됐다. 1800년 나폴레옹을 위해 하려던 생리케즈가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유형에 처해졌다. 롤랑 마농 1754년부터 1794년 입법위의 시기에 내무대신이자 국민공여의 지롱드파 의원이었던 장마리 롤랑의 부인, 자신의 살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롤랑 장마리 1734년부터 1793년 구체제 시기 관리 출신의 국민공여 의원, 리옹코민 의회 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고 이 도시의 자코벤 클럽을 창설했다. 1791년 파리로와 브리스를 포함한 지롱드파 정치인들과 교분을 맺었다. 1792년 3월 23일 지롱드파 내각의 내무대신으로 임명됐다. 롤랑은 행정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데 루이 16세가 파리 교회에 연맹군의 야영제를 설치하는 포고령 승인을 거부하자 왕과 충돌하게 됐다. 1792년 6월 10일 롤랑은 아내가 쓴 항의문을 왕에게 보내어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루이 16세는 6월 13일 롤랑을 비롯한 지롱드파 강요들을 대부분 해임함으로써 이에 맞섰다. 그러나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왕정이 무너진 뒤 그는 다시 내무장관에 임명됐다. 1792년 9월 학살을 비난하고 국왕의 처형에 반대한 뒤 인기를 잃고 1793년 1월 22일 사임했다. 17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파리를 탈출했지만 아내가 처형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롱상 샬 1751년부터 1794년 에베르파 장군 1793년 여름 서부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우고 10월 방대군 사령관에 지명되었다. 1794년 3월 에베르와 함께 체포되어 처형됐다. 루자크 1794년까지 미상 성직자 출신의 혁명가, 혁명기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인 격앙파 앵그레스의 지도자였다.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 교구의 부주교였던 그는 곧 파리의 상킬로트에게 민주주의의 이상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1791년에는 파리 꼬민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프랑스가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시작한 후 나라의 경제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매점 매석자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했다. 1793년 2월 파리에서 일어난 식량 폭동과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794년 6월 24일 루는 국민공예가 매점 매석자들과 전쟁, 머리발들의 활동을 근절하지 못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그는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로부터 왜곡 첩자이며 반혁명 분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는 파리 꼬민과 꼬르들리의 클럽에서 추방됐고 9월 5일 체포되어 6개월 뒤 감옥에서 자살했다. 루베 장바티스트 1760년부터 1797년 혁명기의 언론인이자 국민공예 의원 1789년 혁명이 시작된 후 신문 파스꾼 센티넬을 발행하여 지롱드파를 지지했다. 롤랑이 후원을 받아 국민공예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의회에서 로베스피에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1793년 6월 지롱드파에 몰랐고 지방으로 피신했다가 1795년 3월 국민공예에 복귀했다. 충지정부 시기 500인 의회에 선출됐으며 계속해서 공화주의를 지지했다. 루이 1755년부터 1813년 콜레주 교사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로베스피에르의 체포, 법령을 요구했지만
테르데베네도르 이후 공포정치를 옹호했다. 루제드릴 클로드 조셉 루제드릴 클로드 조제프 1760년부터 1836년 프랑스 국가 라마르쉐의제 작곡 작사가 하급 장교이자 온건한 공화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는 이 곡 외에는 이렇다 할 작곡을 하지 않았다. 라마르쉐이즈는 1792년 스트라스부르에 부임하면서 동료들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원래의 제목은 라인군을 위한 전투가 샹드 귤레드 암미 듀라인 였지만 마르세유 이후 연맹군이 파리로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795년 프랑스 국가로 제정 루스탈루 엘리제 1762년부터 1790년 보르도 고등법원의 변호사 출신이며 혁명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급진적인 언론인이다.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파리로 왔다. 까미오 대물랭의 친구였으며 혁명 초의 주요 애국파 신문 중 하나인 파리의 혁명을 발간했다. 루이 16세 1754년부터 1793년 제위 1774년부터 1792년 루이 15세의 손자로 부채제 시기 마지막 왕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내에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뚜와 대신들 사이에서 동요했다. 1789년 10월 5일부터 6일 봉기 직후 링중들의 압력에 의해 파리 베르사유 궁으로 끌려온 뒤 실질적으로 파리에 갇힌 포로나 다름없었고 마지못해 국민의회의 개혁들을 제거했다. 1791년 파리는 탈주 사건으로 권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1792년 8월 10일 봉기를 계기로 폐위됐다. 그해 겨울 국민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듬해 1월 21일 처형됐다. 루이 필리프 1773년부터 1850년 올레앙가 출신이다. 평등공 필립 올레앙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비판하여 16살 때 혁명에 가다 1792년 북부군의 장교가 됐다. 발미 전투에 참가하고 1792년 네덜란드의 네르빈덴 전투에서 패배한 1793년 후 그를 옹립하여 왕정을 회복하려는 듀무리에 장군의 음모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고 오스트리아로 망명하였다. 그 뒤 약 20년간 북독일, 스칸다나비아, 미국, 시칠리아 등지를 떠돌아다녔다. 1814년 왕정복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와 자유주의자들과의 결석을 깨하였다. 라파에트 후작 등의 추대로 7월 혁명과 더불어 왕위에 올랐다.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서 1848년 2월 혁명 때까지 군림하였다. 그가 통치한 18년간은 프랑스 시민사회의 융성기에 해당하며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은행가, 대기업가, 대지주의 계급 지배가 강화됐다. 그러나 잇따른 경제 불황이 여파로 프롤레타리아의 저항이 치열해지자 정부는 이것을 탄압하였고 외교의 실패로 결국 2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의 손자인 파리 백작에게 양위했으나 왕정은 폐지되고 1848년 영국으로 망명하여 만년을 보냈다. 류양 비엘샤르 1750년부터 1808년 마르의 친구였으나 사업가 출신이었던 그는 국민공에 대해서 관용파가 됐다. 릴 필립 자크 1737년부터 1795년
개신교 목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확보한 산악파르 동부전선에서 파견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공안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나 1795년 5월 프레리아 민중봉기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단두대로 향하던 중 자살했다. 르바 필립 1765년부터 1794년 법률가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1793년 9월 보안위원회에 지명된 후 그의 말과 이듬해 초 북부와 동부에서 생지스와 함께 파견 의원으로 활동했다. 로베스피에르가 머물던 하스트 주인의 딸 엘리자베트 디플레와 결혼하였고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이 두터웠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직후 체포되어 자살했다. 르블랭 샤르프랑스와 1739년부터 1824년 변호사 출신의 정치가 1789년 삼부회가 열렸을 때 제3신분의 대표로 뽑혔다. 온건 자유주의자였으며 혁명이 일어난 뒤 자코벤 급진파에 의해 투옥당했으나 공포정치에 막을 내린 테르미도르 9일 쿠데타로 풀려났다. 총재정부 때 입법기관이었던 원로 원에서 세네우아즈 주를 대표했다. 나폴레옹은 브리메르 18일 1799년 11월 9일에 쿠데타를 일으킨 뒤 르브랭의 왕당파적 입장이 보수파를 만족시킬 것을 고려해 그를 제3통령에 앉혔다. 나폴레옹 재정기에 재무장관이 됐다가 1811년부터 1813년 네덜란드 총독을 지냈다. 르샤플리의 장 1754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혁명가, 1789년 렌의 제3신분 대표로 선출되어 3부에 참석했다. 자코벤 클럽의 모태가 되었던 브루타뉴 클럽을 베르사유에서 결성했고 1789년 8월 국민의회 의장이 됐다. 그러나 1791년 루이 16세가 바렌으로 탈출한 뒤에는 온건개혁파와 손을 잡았다. 1791년 6월 14일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루샤플리의 법을 국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1884년까지 시행되었으나 노동자들이 고용주들보다 활동의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자코벤 클럽에 등을 돌린 그는 투표권을 유산자에게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양클럽 입헌군주파에 합류했다. 1794년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공포정치 시기에 체포당하여 처형당했다. 르장드르 루이 1752년부터 1797년 파리의 정유급자 출신의 민중운동 투사이자 국민공예 의원,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과 국왕 일가를 베르사유로 옮기게 한 10월 5일부터 6일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서 당통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테르미도르 봉기 후에는 보수화되어 민중들이 1794년 헌법의 실시와 기근에 대한 대책 등을 용어하여 일으킨 제르미날 10일, 1795년 4월 1일에 봉기와 프레리알 1일, 1795년 5월 20일에 봉기를 탄압하는 데 기여했다. 루크앵트르 로랑 1742년부터 1805년 직물상인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한 후 공포 정치가들을 고발했다. 르클레르 장테오 필빅투아르 1771년부터 미상 프랑스 중부에 부유한 제3신분 가정 출신. 프랑스 식민지인 서인도 제도의 마르티니크와 리옹에서 혁명활동에 참여했다.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에 참여하였고 마라가 암살된 후 그의 뒤를 이어 민중의 법 라미튜피프를 발행했다. 1794년 9월 극작파의 입장에서 혁명정부를 비난하여 체포됐고 1794년 11월 다시 한번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한 이후로는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미음 마라 장폴 1743년부터 1793년 의사, 언론인이자 국민공예 의원, 1770년대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의사가 됐으며 과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1774년도에 제도의 사슬을 저술하여 절대주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였다. 1780년 향법 제정 사안 브랜드 레지스트레이션 크리미널을 출판했으나 이 책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죠. 곧바로 프랑스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1889년 9월 그는 민중의 법 라미 드 피플이라는 신문을 발간하면서 가장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계 대변자로 떠올랐다. 그는 귀족층이 혁명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 대해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790년부터 1791년에 말하는 점차로 왕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됐으나 1792년 9월 공화적 수립전까지 그런 생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1792년 9월부터 시작된 국민공예의 대표로 참가하면서 누진소득세, 국가후원, 노동자 직업훈련, 군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개혁 조처들을 옹호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대한 선전포고에 반대했으나 막상 1792년 4월 전쟁이 시작되고 프랑스가 침략당할 위험에 빠지자 비상사태를 이끌어 나갈 임시 독재 체제를 주장했다. 마라는 실내 집회에서나 거리 시위에서나 파리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곧 국민공예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 1793년 초 보수 지롱드파의 공격을 받은 뒤에는 산악파, 즉 급신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4월에 지롱드파는 그를 혁명재판소로 넘겨 신문받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혐의를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생애 최고의 세력을 얻었고 그로부터 지롱드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노른단망디 출신인 지롱드파 지지자인 젊은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가 마라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구실을 대고 마라의 방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욕조 속에 있던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산악파가 반대파를 누르고 득세하던 바로 그 순간에 마라는 극적인 죽음을 당함으로써 민중의 대의를 위한 순교자로 평가받았다.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22개 소도시에 그의 이름을 붙였으며 나중에 소련에서도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련해군 최초의 전합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마르셀 피에르 실뱅 마르셀 피에르 실뱅 1750년부터 1803년 시인이자 공법학자. 그가 저명인사 칙령 알마나크트 오네티스 겐 1788년에서 제안한 세속 달력은 그 후 1794년에 채택된 프랑스 혁명 달력의 토대가 됐다. 마르소 프랑스와 세블레 마르소 프랑스와 세블린 1769년부터 1796년 군인.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젊은 영웅으로 이름을 날렸다.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85년 사브와 카리냥 보병 연대에 들어가 1789년 파리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 참가했다. 샤르트르 의용군 중령으로 뽑히어 1792년 여름 베르댕 수비대에 배치되었으나 9월 2일 브로이센 군에게 항복한 뒤 의용군이 지리멜레를 해지자 군대를 떠났다. 그러나 1793년 5월 방대 지방의 반혁명군과 맞서 싸울 때 기병대장직을 맡았고 1개월 뒤 소미르 전투에서 다시 공을 세워 국민공예에서 표창장을 받고 승진했다. 1794년 10월 16일 슐레 전투 때 장군이 되었으며 임시 총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다. 1794년부터 11월 27일 박내 반단을 진압할 때 마라소는 영웅적으로 용감히 싸웠고 클레베르 장군의 노련한 솜씨에 힘입어 12월 방대 반란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1794년 2월 국민공예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온 뒤 아르덴산을 맡아 오스트리아군과 싸웠다. 한때 망명 왕당파들의 중심지였던 코블렌츠를 점령하여 1794년 10월 파리 시민들을 열광시켰다. 1795년 클레베르 장군과 함께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마인츠를 마주보는 강 서쪽에서 1만 7천 명을 이끌고 신중함과 뛰어난 계략을 발휘해 취약지구를 잘 지켜냈다. 1796년 주르당이 거느린 주력군이 퇴각하자 그의 부대는 가장 중요한 후방 수비를 맡게 됐다. 란강에 있는
알텐키르헨에서 전투 중 저격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18